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새벽 언론을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가 바로 그러한 우려, 그래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시작하기 전 그러한 뉴스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1% 넘게 하락은 했지만 흐름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 초반 보시면은요, 뚝 떨어져 시작했다가 좀 반등하는 데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제자리 갖다 놨거든요. 요건 뭐냐면은요, 매도세도 있지만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세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2700선, 2700선 여기에 지지력을 오늘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는 뭐 동생 역할을 해서 비슷한 흐름에, 하지만 낙폭은 좀 더 있었죠. 1.8% 하락은 했지만은 바닥권에서의 지지대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수급 동향에서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전방위적인 매도, 즉 하락 포지션을 쥐었거든요. 거래소 3천억 매도, 코스닥 480억 매도, 선물 2480억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전방위적인 하락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개인이 그걸 다 받았어요. 상승 포지션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외국인이 좋고 개인이 사면은 물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위 재작년에 들어왔었던 핫머니, 스마트머니가 다시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들어오면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기관의 매도는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도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매매가 없었죠. 그런데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의 이 풋옵션 매수가 조금은 걸립니다. 269억이면은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옵션에서 매수는. 그런데 이것을 일자별로 한번 잠깐 볼게요. 선물 부분이요. 2월 초부터 매수 들어왔었던 선물 부분, 매수 우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하락 포지션을 잡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선물 매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어느 정도,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크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2월 초부터.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해지의 개념으로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네이키드 매수라고 하기보다는, 네이키드 매수란 뭐냐? 나 무조건 하락하니까 여기에 소위 배팅할래, 도박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평행점을 이루는 현재 상태, 좀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2700선에서의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까지 5일, 이거 거대 자금이 아니면 이룰 수 없거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냈다라는 거,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 종목이자 테마가 해운주였습니다. HMM.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종목 주시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도 종가는 2%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흠슬라 HMM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의 4일째 거래. 즉 실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빠질 수 없는 실적. 그리고 초대형선 누적 운송량 300만 TEU, TEU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얘기를 해요. 3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1분기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기까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예상치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보시면은요. 바로 이날 제가 이 방송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 드렸죠. 그 이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오늘 크게 놓고 보면은 인제부터는 저항대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단 37,000 원까지 볼 수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되 주요 저항대에서는 쪼끔씩 분할로 이 실현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펜오션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임 그거와 관련이 일단 크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라든가 석탄 이런 원자재 운송에 대해서 좀 더 유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로 묶지만 서로 약간은 다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BDI 지수라고 해서 건화물, 운임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튀더라고요. 역시 이 종목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입니다. 7,200원 선, 7,300원 선 이 정도 선 전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께서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 SK하이닉스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역시 거래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낸드 업황 개선 수혜 추가 상승 충분하다. 케이프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레포트 잠깐 살펴보면은요. 목표가 18만 원까지 상향을 했네요. 상승 여력은 38%다. 39% 넘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요. 그리고 D램 반도체 역시 현물가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고공권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앞에 고점대에서 가로막혀는 있는데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오히려 저는 매수하고 싶은데요.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런 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만 원 선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에서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하락한 흐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하나마이크론이 상승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주된 원동력이 됐네요.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지로 크래프톤이 장중에는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보합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랬느냐?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제 장 마감 이후 바로 요 뉴스입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주식 100억 원 샀다. 크래프톤의 C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장, 크래프톤 의장 100억 원 상당의 크래프톤 주식을 사들였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전에 카카오라든가 그 이외에 크래프톤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임원진들의 매도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요.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소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5만 원 선 과연 안 깨질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그리고 고점대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 마감 이후 4분기 영업이익 739억,
전년 동기 대비 36%, 그리고 지난해 전반적으로요. 전년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30% 늘었다. 당연히 늘은 게 당연하죠. 우리나라 엔터주 전반적으로 당연한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작년에 이러한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락도 많이 진행이 됐죠. 4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한 40% 떨어졌나요? 저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브 지금 입장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쪽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어제 바로 이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죠. 다 하이브도 그렇고 SM, YG엔터, JYP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어제 조종 시에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엔터 관련주에서는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JYP 23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YG 16만 주, 그리고 SM 12만 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즉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런 점에서 음원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이들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NF가 오늘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했는데 LNF가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장 시작 전에 미래셋인데요. 업황 둔화 속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부족 심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는 더 높게 지속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 볼 것이요. 3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행사, 이 뉴스도 있어요. 이 부분은 과거 1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37만 7천 주면은 만만치 않은 거죠. 상장 예정일이 3월 16일. 아직 시간은 한참 남아 있지만은 이 물량, 대기 물량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요 아래 권역에서는 매수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안으로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NF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강한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바로 모럴 해저드 부분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깨끗한 종목이 뭘까 찾으면 LNF 쪽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오늘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8%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 고점대 딱 저항을 맞고 일부 매물 소화를 하는 흐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폴더블 폰 관련주 주시하자, 여기에 대해서 레포트가 제가 어제 얘기했었던 내용 그대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 컨센서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2024년도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데 24년도 애플에서만 1000만 대 이상 출하량 목표. 그러면은 이 폴더블 폰 우리나라가 첫 번째이기도 하고 기술력도 첫 번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들 우리나라가 첫 번째 손가락에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어제 오늘 조종 시에는 매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 출발해서 바로 끌어올립니다. 네, 그럼 전 고점대 갖다 대는데요. 중기적으로 이 폴더폰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련주로 KH바텍, 역시 아침 시작해서 쭉 올려붙였다가 보합선 마감하지만 뭐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필름, 폴더블 폰 이 겉에 입히는 필름 관련주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까지 있죠. 이 종목 역시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보시고요.
그중에 역시 대장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파인테크닉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도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앞서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살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즉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된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